잠시 후 라디오 특별기획 잊혀져가는 나의 19, 6.25 전쟁이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2023년 6월의 어느 날,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이혜인, 김현수, 이기수 학생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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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와. 여기서 보니까 되게 새롭다. 그러게. 난 방송국엔 처음 와봐. 너 와봤어? 아, 방송국은 가봤는데 이렇게 라디오실은 처음 와보지. 내가 오늘 MC야. 내가 오늘 참전용사 얘기를 하나 할 거거든. 너네 둘 다 군대 갔다 왔잖아. 그치, 몇 그치. 살에 입대했었지? 나는 사회복무요원이어가지고 24살에 입대했어. 나는 대학교 2년 하고 22살에 입대했어. 아니 군대에서는 진짜 위험한 일들이 많잖아. 그런 일 있었던 적 있어? 그냥 훈련이 힘들었던 건 있는데 진짜 추워서 발에 동상 걸린 사람도 있었고. 그럼 우리 흔히 죽다 살았다 이런 말 쓰잖아. 내가 정말 죽다 살아났다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 죽을 뻔한 적은 없고 와 이러다 훈련 받다가 와 이러다 죽겠다 그냥 그 정도는 있지. 어떤 훈련대? 처음 우리 자대 배치를 받고 우리 부대를 가면 그 훈련을 수료해야만 우리 부대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있었어. 너 이거 못 버티면 수색대 못 있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훈련을 수료했을 때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어. 내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분의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 온 거야. 이거 다 한자로 써 있는데 읽을 수 있겠어? 6.25 전쟁 학도병의 수기 94일생. 제목은 94일생이야.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을 하나씩 풀어줄게. 우리는 1950년 6월 28일로 가볼게. 이날은 수요일이었대. 그런데 나흘 전 무슨 일이 있었지? 6.25 전쟁이 있었지. 맞아. 6.25 전쟁이 시작됐어. 우리 생각에 전쟁이 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멈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나 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유관종 학생은 당시 19살 중학교 4학년이었고 행성에 살고 있었어. 학생이니까 당연히 등교를 했지. 그런데 종이 쳤는데도 수업 시작을 안 해. 그럼 기분이 어때? 좋지. 아주 좋지. 그런데 관종이 보기에는 뭔가 좀 어수선하고 선생님들이 분주한 거야. 이제 뭔 일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니까 선생님이 휴교니까 다들 집에 가래. 얼마나 휴교를 하는지, 왜 휴교를 하는지 설명도 없어. 기간도 무기한이라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집에 왔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나는 무기한이라고 하면 조금 불안할 것 같아. 갑자기. 무기한이면 왜 좀 그러지? 그렇긴 하겠다. 뭐 학교에 뭔 일 있나 이러고. 근데 할아버지는 공부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 아 근데 생각했던 거지.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다고? 그때가 19살 중학교 4학년. 19살. 중학교 4학년. 고등학교 때면 우리 고등학교 나이잖아. 그치? 고3 때지. 나였으면 좋아했을 것 같아. 그치? 수업 시간이 되고 조회 그러니까 해야 오는데 교실에도 안 오고 선생님들이 아주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라장이 됐지 뭐 떠들고 뭐 그러더니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무기한 수교다. 그리고 집이들 가라고. 공부하기가 지루한 참에 엄청들 좋아했지 뭐. 그 좋아하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홍천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꿍꿍하는 그 천둥 소리가 나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집으로 가. 인민군이 벌써 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났구나 하는 걸 느껴. 관종이네 아버지가 그때 되게 많이 아프셨는데 그래서 어머니는 간병을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랑 친척들이랑 같이 밥솥만 하나 딱 싸가지고 피난을 간 거야. 이제 너네라면 여기서 급하게 피난을 간다. 어디로 갔을 것 같아? 충주 제천 이쪽 가가지고 이제 경상도로 부산으로 갔지. 가야지. 우리 집 부산이잖아. 관종이랑 형제들이 피난 간 곳은 치악산이었어. 치악산. 아 산으로. 원주네. 어쨌든 숨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산으로 간 거지. 피난을 가야 되니까. 전쟁이라는 게 뭔지도 알지 못했던 때인 거야. 그래서 놀러 가듯 떠난 거야.
그 웃은 얘기지만 그게 피난 간다는 게 그땐 또 무슨 수학여행 가는 것처럼 기분이 좀 우리도 이렇게 피난을 한번 가보는구나. 그게 얼마나 철부지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피난을 갔겠나 하는 거예요. 치악산 넘어가서 구룡사에 거기 가서 하루 쯤 자고 집으로 돌아간 거지. 그러니까 피난 생활을 3일간 했지. 6.25를 여름에 난 건 그렇게 지나고. 근데 산에도 인민군들이 여기저기 엄청 많았대.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왔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치안대라고 알아? 치안대. 인민경찰이 찾아온 거야. 우리를 지상천국 만들어준다는 건 그건 믿어지지 않는 얘기다. 이제 잘 다르겠다는 생각은 안 들고 빨리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지나게 했으면 하는 이런 기대였었지. 그 뭐 강제성은 안 부리더라고 처음에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김동정 교수의 말씀입니다. 치안대 같은 경우는 인민군들이 점령한 지역에 반드시 우리의 경찰서 같은 내무서가 설치가 됩니다. 그 내무서에서 행동에 옮길 젊은이들을 뽑게 되죠. 그 사람들이 바로 치안대입니다. 해방된 이후에 대개 노동당 당원이었거나 좌파 쪽의 젊은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들, 또 우위 인사들, 교장 선생님들, 활동하고 있던 청년 단원들, 이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처형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전쟁에 필요한 보급이라든가 또 많은 인력들 모집할 때 이 사람들이 행동대장이 돼가지고 모집을 해서 징용병으로 전선을 보내고 하는 이런 역할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걸려들면 애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7월이 됐는데 한 학교 선배가 갑자기 학교에 다시 가자고 한 거야. 뭔가 찜찜했는데 어영부영 가게 됐대.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고 연극을 하고, 근데 내용이 좀 이상해. 인민군 노래를 부르고 북한 사상을 선전하는 연극이었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안 갔대. 그랬더니 선배가 집으로 쫓아갔고 억지로 끌려가고. 그럼 너네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사상교육 받는 거지. 그치, 주입식으로다가. 그치. 그지. 그랬을 처음부터 그 교육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들으면 되게 이상할 것 같아. 맞지? 그러면 도망가야지. 도망갈 거야? 도망가야지. 나도 도망갈 것 같아. 관정이는 나중에 가기 싫어가지고 선배가 찾아오겠다 싶으면 산으로 숨었대. 그랬더니, 산으로? 산을 좋아하시는구나. 옛날에는 산이 뭐 갈 데가 어디 있었겠어. 다 산이지. 옛날에는 다 산이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 그러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선배와 친구들이 몇 날 며칠 관종이를 찾아다니는 거야. 좀 무섭지? 와 대박. 이번에도 어디 가자고 끌고 가. 막 갔더니 모여있고 인민군들이랑 쌀자루를 메고 가서 어디 전해주고 오래. 그렇게 몇 시간을 쌀자루를 메고 걸어간 거야. 근데 너무 멀리 가는 거야. 진짜 그냥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찾아와서 쌀자루 주더니 어디 가재. 그래서 뭔가 찜찜해서 도망가야겠다 결심을 했대. 근데 감시망이 있잖아. 여기서 이제 잔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난 도망가고 싶으니까. 그지. 그럴 때 너네라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뭐 도망가다가 총 쏘면 그러니까 어떡해? 도망가서 그러니까. 난 두려워서 도망 못 갈 것 같아. 그냥 안 갈 것 같아. 그 강이 있는데 주천강이라고 그 강에 보뚝이 있는데 거기서 앉아 쉬어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만큼 쉬더니 가자고 그래. 그래 그 쌀자루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는 내가 빠진 걸 인원 점검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나는 묘안이 내가 떠올랐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전애들한테는 내가 이제 떨어졌다. 그리고선 집이 넘어와서 그때 그런 묘안이 안 나왔다면 끌려갔지. 내가 그때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살면서 계속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지. 실제로 그때 가서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1950년 6월 25일 발발 이후 8월 정도가 되면은 대구까지 인민군들이 남하에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대개 낙동강 정선에서 군과 유엔군 그리고 북한군과 전투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는데
한 달여 정도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돌파된 전쟁이 바로 대구 다부동 전투인데요. 국군 1사단이 인민군 3개 사단을 맞이해서 승리하는 전투가 있게 됩니다. 그때 이 전투로 인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어서 벌어지는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체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감행됨으로 인해서 9월 28일 완전히 서울이 수복이 되고 원주 같은 경우도 10월 1일 날 완전 수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1950년 여름에 전쟁이 시작됐잖아? 전쟁 속에서 한 살을 더 먹었어. 1951년 20살이 된 거지. 그 전에 관종이는 나이가 어리다고 입대가 아예 안 됐었어. 그런데 이제는 입대를 위한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나이가 된 거야. 20살. 그치,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너는 이제 신검했을 때 생각나지? 그때 긴장 엄청 됐지 나는. 아 너는 이제 잘 받아야 그지. 되니까. 공익과 가능성이 현역의 있어. 갈림길이 나는 있었으니까. 나는 글러먹은 걸 알고 그냥 편하게 갔었는데. 이 신검 하나로 오빠의 군 생활이 결정되는 거잖아. 관종이도 똑같았던 거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안 가는 거고 합격 판정을 받으면 바로 가는 거야. 6.25 전쟁 때. 그지. 전쟁 중에는 전쟁. 진짜로 그치. 얼마나 빼고 싶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겠어. 국민병이라고 내가 이제 그 동원을 하는데 그 국민병에 내가 나이가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대구까지를 걸어간 거예요. 대구까지를 15일간 정도 걸려서 교육대 생활을 하는데 신체 검사를 이제 몇 번 하는데 날 갑정 합격이라고 그래놓고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올라왔는데 아이고 난 안 보내더라고. 며칠 있다 보니까 나와 똑같은 학생들만 이제 모아놓은 그 부대를 만드는 거지. 어디서 왔는지도 난 모르고 학생들만 그렇게 모아놓은 게 그게 이제 학도병이었지. 또병은 일반적으로 배우는 학생들이 병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51년 4월까지 학도병들이 학교로 전부 돌아올 때 자발적으로 지원을 한 자, 군번을 부여받지 않고 활동하던 그런 친구들 또 의용군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정규군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거나 후방에서의 공비소탕 및 치안 유지, 아군에 대한 간호활동, 또 전후방에서의 선무 공작, 군과 경찰의 업무를 도와주던 그런 학생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15세 이상이어야지만 됩니다. 이때 딱 합격 이렇게 판정이 난 거야. 관종이는. 그러니까 하늘이 이제 무너지는 것 같았대. 그지. 이거는 입대가 아니고 사실 참전이야. 그러니까 전쟁 중이니까. 그치.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바로 죽을 수도 있겠다.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지. 솔직히 겨우 20살 청년한테는 너무 힘든 순간이었던 거지. 그렇게 군 생활이 시작됐어. 배치를 받고 총도 받고 진짜 군인이 된 거야. 그런데 사실 당시 먹는 거면 시설이면 다 열악하잖아. 주먹밥 한 덩이가 나오면 개눈 감추듯이 헐레벌떡 먹고. 이제 추위 속에서 잠이 들기를 계속 반복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총성이 들렸대. 그래서 펑펑 이런 소리가 들린 거지. 무슨 상황이었을 밤에? 것 같아? 밤에 응, 밤에 자고 있는데 북한군들이 또 내려온 한바탕 하시는구나. 나와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아마 한 소대가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를 그 팔공산 산중에다가 갖다 놓고 군복도 안 주고 총을 줬는데 그 총이 내 키만 하는데 그 총이 엄청 무겁고 아니 뭐 실탄도 잴 줄 모르는 그 사람을 전쟁을 하라고 그렇게 내보냈으니 너네가 생각한 게 맞아. 적군을 만난 거야. 결국 이렇게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을 거 아니야. 사실 너무 애기잖아. 애기가 이제 그런 거 쓸 줄도 모르는데 그렇게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눈앞에서 북한군을 이제 맞닥뜨린 거야. 이제 본 거야. 그냥 병사들도 아니고 산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폐잔병들이래.
근데 이 패잔병들의 의미가 어떨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지금 적군의 안에서 같이 산속에서 살아남은 거잖아. 그지. 너무 그치. 그 사람들은 살아남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그치. 여기가 어디야 이럴 것 같아. 그치. 너무 그리고 무섭고. 진짜 살아남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치. 여기는 적진이고 나는 조금 남은 그 패잔병들이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을 거 아니야. 그지. 그치? 그래서 살아서 돌아가야겠다는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들인 거지. 그 패잔병들은. 근데 그런 사람을 관종이가 맞닥뜨린 거야.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을 때 북한군들은 당시에 더 어린 나이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전투력이 남한이랑 사실 달랐어. 이제 전투력만 따지고 봤을 때는 더 강했던 거지. 관종이가 봤을 때는. 이제 더 무서울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대치를 하다가 말을 섞게 된 거야. 어떤 얘기를 했을까? 뭐 내가 만약에 북한 병을 만났으면 서로 안 죽고 싶지 않냐? 좀 이런 얘기. 우리 전 싸움도 아니고 서로 각자 갈 길 가자. 협상했을 것 같아. 무섭겠지? 아, 피했을 것 더 같아. 전투 능력치가 다르니까. 그치, 더 무섭지. 왜 겁만 잔뜩 나고 있는데 밤에 암호가 3번 와요. 근데 그 암호가 중간에 끊어졌어. 뭔 사람이 와. 민간복을 입은 사람인데 내 또래예요. 나보다도 좀 적어. 그게 인민군이요. 인민군 아이가 내 막사 속에 기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를 물으니까 16살이래. 우리 나도 너를 죽이지 않고 너도 나를 죽이지 말고 이렇게 살아보자. 여기서 죽어봤자 개죽음이니까는. 그래서 네가 내 시야에서 벗어날 때까지 나는 총을 안 쏠 테니까 너 마음 놓고 가라고. 그러니까 날 믿어지지 않아서 뒷걸음질을 하면서 저 이렇게 총을 재가지고 이러고 내가 쏘면 저도 쏘겠다는 거지. 우스운 이야기지 그게. 그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때 관종이는 서로 공격하지 않고 헤어지기로 협상을 했대. 얘기를 해서 왜냐면 사실 관종이도 살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지. 근데 그 인민군들도 사실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 결국 패잔병들도 목표는 자기가 북한으로 돌아가는 걸 텐데. 안 그래? 그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협상이 된 거야. 와 대박. 서로 쏘지 않고 한 발자국씩 멀어지기로 했어. 마주 보면서. 아까 제목이 내가 수기 제목이 뭐라고 했어? 94일생. 그치, 94일생이라고 했잖아. 거기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진짜 죽었을 수도 있는 거야. 그 상황이 그럼 서로 딱 총구를 그치. 겨누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 이렇게 딱 그지. 하고 멀어지는 그러고. 거니까. 와 진짜 떨렸겠다. 거기에서 다행히 살 기회를 한 번 얻은 거지, 관종이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건 아니잖아.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서 2월 12일이었어. 그날 밤 이제 깜깜한 밤에 갑자기 어디선가 총소리는 들리고 수류탄도 막 날아와. 북한군이 이제 코앞까지 온 거야. 이제는 지난번 같은 상황이 아니야. 말로 수습할 수가 없잖아.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네가 가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는 군생활 하면서 가졌던 마인드가 있어. 뭐?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진짜 좀 부대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서 그런지 그 전쟁이 만약 나면 진짜 다 죽인다는 마인드로 군생활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은 좀 겁이 나기도 하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좀 열심히 할 것 같아. 임할 것 같아. 나는 근데 진짜 그런 마인드로 군생활 했었어. 너는? 나는 조금 무서워. 왜냐면 사실 이 훈련소 때 총을 쏴보고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예비군 훈련 갔다 왔거든. 근데 그때 너무 떨리는 거야.
아, 총 쏘는 게. 왜냐면 현역들이랑 같은 조를 하고 내가 못 쏘면 현역들이 막 늦게 집에 간다고 하는 거야 이게. 근데 막 공익이라고 말은 안 해주고 근데 총은 막 쏘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완전 그래가지고 훈련소 때 쏜 게 마지막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2년이 됐는데 2년 정도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총에 대한 좀 자신감이 좀 떨어져서 나는 조금 무서울 것 같아. 옆에는 이제 총에 맞은 부상자들이 있고 아수라장인데 이제 관종이도 파편을 맞아서 다쳤어. 이제 당시에는 너무 혼란스럽잖아. 그래서 아프긴 아픈데 뭐 내가 얼마나 다쳤는지 이런 것도 잘 진짜 몰랐던 정신이 거야. 하나도 없었구나. 그때는 모를 수 있어. 그래서 그냥 피가 나는구나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 순간 동료가 업은 거야. 업어서 이제 으슥한 곳으로 딱 갔는데 실제로 이제 가서 보니까 9군데 부상이 있었던 거야. 9군데? 와, 9군데는. 그러면 거의 몸을 못 가누겠다. 그치. 나 손가락 한 번 잘못 베어서 응급실 실려가고 그랬는데 그래. 9군데면 그지.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위독한 상황이었던 거야. 정신을 잃겠는데 그 정도면? 그치. 근데 그때가 산이었거든? 그러니까 산에서 뭘 할 수 있겠어. 9군데가 다쳤어. 생명을 위독해. 근데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대로 관종이의 숨은 끊어졌어. 돌아가신 거야? 그치. 뭐 수리탄에 맞았는지 총에 맞았는지 맞아가지고 9군데를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내가 뭐 맞았는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옷을 보니까 피가 나오는데 피를 보니까 그제서 아이고 내가 다쳤구나 그러더니 그래서 걷질 못하고 쓰러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동료들이 나를 이제 데리고 와서 의식한 데서 그 산중에서 뭐 어떻게 서로 옷을 찢어가지고 이제 옷을 찢어가지고 다친 데를 이제 쪄매고 이제 지혈을 시키는 거지 이제. 그 청도 병원에 갔는데 내가 그때 아마 죽었던 모양이야. 근데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흘렀어. 근데 관종이가 여기서 정신이 들어. 어떻게? 숨이 멎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지. 기적이네 그러면. 그치. 완전 기적인 거지. 이렇게 의식이 생기니까 너네는 일주일 동안 그냥 누워있다가 딱 깼어. 그럼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뭘 것 같아? 일주일? 배고프다? 일주일 만에 눈을 떴다. 배가 너무 고플 것 같고. 나 일단 정신부터 차리고 올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이거 파악을 할 것 같아. 왜냐면 전시 중에 마지막 순간은 전쟁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뭐 어떻게 막 총부터 찾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맞아. 여기가 어디야? 이런 이러면서. 파악부터 하고. 약간 살았다 이럴 것 같긴 해. 맞아. 그래서 관종이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목마르다 였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물 안 마시면. 그치. 그치.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 단내가 막. 배고픈 거보다 사실 목마른 게 더 먼저일 아침에 것 같긴 해. 물 한 잔 마셔야 그치 돼. 그치. 그래서 갈증이 확 나는데 옆에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기척이 들려. 물 좀 갖다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 근데 이때 물 좀 주세요 하고 했는데 주변 사람이 갑자기 호다닥 도망갔대. 물 달라고 했는데 그냥 도망간 거야. 너무하네. 그치. 근데 왜 도망갔다고 생각해 이때? 이때 내 생각에는 북한군이었던 거야. 그 주변에 있던 적진인 사람이? 거야, 지금 그곳이. 그래서 적군 목소리가 난다 하면서 이제 밤에 산에서 막 소리 들리고 이러면 되게 무서워. 그지. 그치. 귀신처럼 막 그런 얘기 있잖아. 그지. 무서워. 우리 그런 얘기 많았거든. 근데 부대에 있으면서 막 어디 막 귀신 나온다 이런 썰이 진짜 많아. 맞아. 그런 것처럼 막 귀신인 줄 알고 도망갔다? 밤에 무서워서 가지고 막 간 거 아니야? 도망가는. 넌 적군이어서 도망간 것 같다. 그지. 92.7 MBC 라디오 이제 바로 정답은 관종이 눈을 뜬 곳은
송장 창고였어. 송장 창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관중이가 전- 죽었다고 했지. 죽었다고. 아 그래서 전사자들 모아놓은 그곳이구나. 그러니까. 그치. 죽은 줄 알고 이제 송장 창고로 옮겨졌고 가족들에게도 전사 소식까지 갔대. 그러니까 진짜로 모든 사람들은 관종이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완전 숨이 멎었다가 그치. 돌아와. 정말 기적이었던 거지. 진짜 미라클이네. 그치. 가족들은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지. 진짜 너네가 상상해봐. 너네 아들이 군대에 갔어. 근데 전사 소식을 들었어. 너는 진짜 어떨 것 같아? 와 그냥 걱정 무너지지. 걱정 무너지지. 내가 대신 군 가고 싶다. 이랬을 것 같아. 내 아들이 그랬다면. 그래서 가족들도 진짜 너무 많이 슬퍼했고 결국 관종이도 진짜 죽었는 줄 알았으니까 송장 창고에서 시체들과 함께 같이 있었던 거야. 그치, 일주일 동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그지.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관종이가 죽었어. 근데 왜 시체 더미들의 사이에 있었을까? 그냥 묻어둘 수도 있었잖아. 땅 파서 근데 왜 묻지 않았을까? 그 전시 상황이니까 그 어디에서 북한군이 나타날지 모르는데 땅을 파고 있지만은 못했지 않았을까? 맞아, 그거야. 이때는 겨울이었고 너 겨울에 땅 파봤지? 그치. 아 근데 진짜 안 파져. 진짜 안 들어가 삽이. 3명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3명 몸이랑 군장 응. 군장 들어가게. 군장 3개랑 사람 3명 들어갈 정도. 근데 딱 3명 들어갈 정도로만 파는 거 자체도 사실 겨울엔 되게 힘들잖아. 힘들지. 그지. 그 진짜 힘들어. 엄청 힘들 것 같아. 거의 한 하루 거의 한 반나절 넘게 파야 그 정도 파죠. 맞지? 근데 그래서 이 시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때는 그 그렇겠다, 많은 겨울에는. 사람들을 묻으려면 땅을 얼마나 깊게 파야겠어. 그러니까 포크레인도 없고. 일단은 날이 풀릴 때까지 그냥 두기로 한 거야. 근데 그때 딱 관종이가 깨어난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겨울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관종이가 조금만 더 의식이 늦게 돌아갔다면 그냥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겠다. 깨어나서 내가 정신이 났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좀 마시고 싶은데 인기척이 나길래 나 물 좀 달라고 송장 창고에서 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네들이 무서워하는 것 같이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물 좀 달라고 물을 주지 안 주고 도망을 갈까 그러고 또 도망을 가. 이제 3번째 오는데 그 사람네들이 송장 창고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오는데 저들이 하는 소리가 아이 죽지 않고 살았다. 근데 그런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그게 내가 송장 창고인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있어서 그래도 절망적일 거 아니야. 이제 죽었다가 딱 깨어났어. 근데 하반신을 못 써. 완전. 그때가 겨우 20살이야. 와 20살에 전쟁 나가서 그러니까. 불구가 대신. 그치. 지금 우리보다도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불구가 된 거야. 20살. 진짜 어린 나이입니다. 나 안 좋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치. 그래도 이제 좀 운이 좋게 많이 회복을 해서 걷는 것도 많이 좋아졌고 다시 건강을 되찾았어. 너무 다행이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전역을 하게 된 거지. 이제 뭘 해야 될까? 그래도 이제 진짜 그 보고 싶었던 가족들한테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가족을 먼저 가야지. 그치? 근데 나는 가족들한테 가는 거 좀 그럴 것 같아. 내 이 모습을 어머니 아버지께 보여드리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잖아. 그치. 그래도 가야지. 어쨌든 행성에 굉장히 격렬한 전투들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이라고는 남아있는 게 없었어. 6.25에 있어서 행성 원주 지역에서의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행성 전투는 6.25 전쟁에서 가장 참패를 당한 10대 전투 중에 하나로 포함될 정도로 큰 손실을 입은 전투인데요. 1951년 2월 11일, 12일 만 하루 사이에 11,862명의
인적 손실을 입은 전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손실을 입었는데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중공군들이 지평리 전투와 원주 구름실 전투, 원주 구름실 전투는 만종역 뒤에 있는 영산 전투인데요. 두 전투를 동시에 감행을 했는데 우리 아군 입장에서는 두 전투 다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중공군들은 후퇴를 하게 되고 우리 아군들은 정렬을 정비해서 총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전투인데요. 이 행성 전투로 인해서 이 지평리 전투와 원주 전투가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어쩌면 6.25 전쟁 당시 큰 행운이자 대전환점을 마련하는 그런 전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종은 딱 그 가족들을 찾아서 갔는데 이미 전사자가 처리가 돼버렸대. 네, 난 살아 돌아왔는데 오, 집에는 누구 건지도 모를 유골이 이미 전달이 됐고 거기에 아빠까지 이제 총상으로 돌아가셨고. 아니 근데 본인 유골이 아닌 게 어떻게 왔지? 그니까 이게 오류가 있었나? 거기 근데 어. 전쟁통에는 진짜 뭐 다 정신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 빈번했지 않았을까? 그지. 거기에 아빠는 총상으로 돌아가셨고 동생 2명은 병을 앓고 있었대. 말 그대로 절망적이야. 그치, 그니까. 완전 너무 절망적일 것 같은데. 거기다 본인도 맞아. 지금 맞아. 몸이 성치가 않아. 근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봐. 어떡해. 첫째 아들은 유골 받았지. 이제 전사자라고 유골 받았지. 동생들은 다 병에 걸렸지. 이제 아버지는 총상으로 돌아가셨지. 이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너무 힘드시지 않았을까? 그지. 너무 이거는 뭐 공감이 안 돼. 단장의 고통이라고 하잖아. 단장의 고통이지. 그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러니까. 이게 자식을 잃었을 때 비유하는 말이거든. 이제 관종의 어머니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야. 하지만 관종이는 여기서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 그치? 그지.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어머님이 반가워하지를 않아.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왔는데도 멍하니 정신이 없이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나를 끌어안고 이제 그때서 아 내 아들이 확실하구나 그리고 끌어안고 울고 통곡하고 나 역시도 아주 암담하고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집도 없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내 나이가 그때 이제 20살인데 저 많은 식구들을 내가 어떻게 건사하라고 할까는 그런 염려만 들고 참 암담하게 그지 없었지. 근데 사실 참전군인은 되게 대단하신 분들인 거잖아. 그지. 게다가 죽다 살아 돌아오신 분이니까. 근데 그래도 시간이 흘러서 관종이는 교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 행성에서 선생님까지 될 수 있었어. 와 진짜 열심히 사셨다. 대단하시다. 근데 전투에서 총을 맞고 다리를 크게 다쳤잖아. 그지. 내 몸이 상치 않다는 게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콤플렉스였대. 왜? 혹시 선생님이 다리가 온전치 못한 걸 알면 학부모들이 실언하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을 했었던 거지. 그래서 꽁꽁 숨길 수밖에 없었어. 이게 나라를 구한 영광의 상처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나를 괴롭히는 트라우마로 나오는 거야. 너무 안타깝다. 그니까. 그치? 진짜 대단하신 일을 한 건데 그분들이 없었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애들이 교육도 못 받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관종이가 군대 안 갔다 왔다는 거야. 사람들이 관종이 보고 병역 미필자래. 말도 안 돼. 아니 군대 왜일까? 갔다 와서 다친 거 뻔히 아는데. 그니까. 근데 갑자기 그 미필자가 처리가 된 거야. 그래 아까 그것도 받았다며. 전사자 통보까지 받았다며. 그래. 근데 미필자 처리가 됐어. 근데 왜 미필자 처리가 되지? 생각해봐. 왜일까? 행정 처리가 미흡했으니까. 너가 군대 갔다 왔잖아. 그치. 근데 군대 갔다 오면 뭘 받아? 갔다 오면? 군번줄. 그치, 군번을 받아.
군번 받지. 그치. 그건 입대할 때 받지. 근데 관종이는 아까 뭐라고 했지? 아, 학도병? 학생 때 학도병이었던 거야. 학도병은 군번이 없어? 아, 그치. 학도병은 군번이 없어. 군번이 없으니까 군번줄이 없겠다. 그치. 당시 그러면 할아버지는 전사자 구분- 군복도 없었대. 그럼 교복을 입고 한 거야? 그치. 교복을 입고 그러네. 참전을 하고 영화 보면 그 학도병들 교복 입고 맞아. 하잖아. 무슨 포화 영화였지? 속으로 포화 맞나? 속으로 그런 거 보면 관종이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군번도 없고 군복도 없고 그렇게 참전을 했는데 병역 미필자가 된 거지. 너무 안타깝다 이거는. 학도병은 문자 그대로 군번이 없는 사람이 학도병이에요. 왜 군번이 없나 하면 군번을 부여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국제법상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만 18세 이하 이 사람들은 전장에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총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워낙 위급한 상황이고 당시 배운 것이 나라가 위급할 때는 이렇게 총칼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늘 학도호국단 단원으로서 교육을 받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지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4월 달까지 다 돌아오라고 대통령께서 학도병 해상 명령을 내리니까 받지 않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냥 학도병인데 학도병이라 하더라도 군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에 유공자가 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했고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 친구들과 더불어 입증이 됐을 경우에는 유공자로 인정이 됐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고요. 관종이는 전쟁에 나갔고 부상을 당했다는 서류상의 증거는 하나도 없어. 이것도 너무 억울하잖아. 그지. 그런데 더 억울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 뭔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관종이가 뭘 했다고 했지? 직업으로? 학교 선생님. 그치,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 근데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사회의 목표가 입영률 100%였대. 그러니까 군대에 안 갔다 온 사람은 좀 사람 취급을 좀 덜하는. 그치. 근데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공직에서 쫓아냈고 병역 기피자를 동네 전체가 지탄을 했대. 근데 아까 그러면 그 인정이 안 됐다 했잖아. 그치. 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집이 있다? 그러면은 집 앞에 누가 병역 기피자의 집 이렇게 써놓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그런 많았던 취급을 거지. 받으셨던 거야? 그런 거지. 와 근데 군대 가서 전쟁까지 치르고 다쳐서 왔고 이게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 너무 억울하겠다. 그래. 그래서 관종은 서류상으로 말도 안 나올 것 군대를 같아. 갔다 온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 상황이 그래서 학도병이었고 서류가 그래서 그랬던 거지. 그래서 관종이 어떻게 됐을까? 학교 선생님에서 해직을 당하게. 와 너무하다. 모국 진짜 혐오를 너무하다. 하겠는데 근데 거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안 되나? 국가에서? 맞지? 너무 답답하지? 5.16 혁명이 나면서 병력 미필자들 단속을 하는데 내가 거기 걸린 거예요. 병력 미필자래 날 보고. 그 병력 미필자라고 하면서 해직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공무원 하다가 해직을 당했는데 그게 너무 억울해서 왜 내가 병력 미필이냐. 나 이렇게 다치고 집에서 전사통지까지 와서 장사도 지내고 이런 사람을 병력 미필이라고 그러니 병력을 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병력을 필했다고 하느냐 이러고 따지니까 당신처럼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구제해 줄 테니까 시비가 기다려라. 그 기다리는 걸 3년 몇 개월을 그러니까는 다행히 이런 분들을 위한 기관이 있었어. 억울해서 찾아가 보니까 관종 같은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대. 거기에서 도움을 받았고 학도병으로 참전했었다는 게 인정되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어. 와 3년 3년 동안 동안 그럼 인정 안 되면 3년 동안 교사를 벌이를 못 한 어떻게- 거네. 어떻게 하신 거야, 벌이는? 어떻게 하신 그럼 건지 생활을 어떻게 상상이 해?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와 3년 너무 오래 걸렸다. 군번을 자꾸 내놓아 그러니까 군번을 주지 않은 군번을 어떻게 내나. 그
왜 안 줬느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미성년을 전쟁터에다 총알바지로 내보냈으니 이거는 국가가 걸리는 거예요. 존폐 위기에 있는 처지에 그걸 따질 새가 있나? 나라가 없어질 판이니. 그럼 근본이 없으면 인후보증을 세워라. 그러니까 같이 그때 갔던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없으니 인후보증을 못 세우는 거예요. 사실 보훈지청도 찾아가 보고 수소문도 해봤는데 방법이 없어. 당시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내가 참전했다는 걸 증언할 사람이 필요했거든. 근데, 증언이 있으면 되는구나. 근데 전쟁 중이었고 그 그래. 전쟁에서 그래 어떻게 찾아 그 사람을? 옛날에 증언할 카톡 사람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 증언한 사람 다 전사했던 거지. 와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된다. 그니까. 뭐 전사했거나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이걸 증언해줄 사람이 없었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 2003년 11월에 서류를 엄청 여러 개를 제출을 하셨대. 그래서 참전 유공자 증서가 드디어 나왔어. 너무 다행이다. 이게 2003년이야. 2003년? 최근인데? 그래. 20년밖에 안 됐네. 너무 최근인데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인정받기까지 너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몇십 년 걸린 거네. 너무 그치. 억울하지 않아? 여기에 결정적 근거가 된 자료 중 하나가 뭔지 알아? 뭔데? 관종이 죽다 살아난 상황 있잖아. 그 9개 그 상처를. 파편. 맞아. 그래서 이제 시체로 땅에 묻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잖아. 그지. 당시 병원장이 관종을 자신이 치료해준 군인이라고 증언을 해준 거야. 그때 그분이 계셨구나. 그분. 와 다행이다. 그니까. 진짜 너무 다행이잖아. 다행이긴 한데 몇십 년 만에 불행 중 다행이다. 그치. 불행 중 다행이지. 다행이야. 관종이 군에 간 게 1951년이잖아. 2000 몇 년? 3년? 2003년이니까.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은 건 2003년. 와. 그거 얼마나 걸린 거야? 약 한 4, 50년 걸리신 건가? 6.25 전쟁을 나갔다는 사실을 인정받는데 무려 50년이 걸린 거야. 참전해서 국가 유공자라는 이제 이런 증명을 받고 대우를 받으니까는 뭐 이제 기분이 좋았지. 내가 그래도 나도 국가를 위해서 유공자라고 그 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괜찮았지. 좋았지요. 그래도 이제 국가 유공자로 인정을 받으면 연금도 있고 병원 입원비, 약값, 자동차세 같은 거에서 혜택이 조금씩 있거든. 노후에 그런 혜택을 받으면 그래도 도움이 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 내 젊은 날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걸 인정받은 게 가장 중요한 사실 아닐까? 그렇지 명예. 그치. 그 명예를 이제 되찾은 거지. 근데 난 진짜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해. 그치.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지금 이런 말 하고 있는 것도 그치. 그분들 덕분이야. 아직까지 그 참전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2021년도에는 한 32만 명이었어요. 그 이후 몇만 명씩 됐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20여만 명 정도가 아직까지는 확인이 잘 되지 않아서 인정을 되지 못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될까? 나는 일단 압구정 쪽에 일단 33평 정도 되는 아파트 하나 정도는. 아니 그래도 나는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진짜 그냥 평생 그 먹고 살 국리는 안 해도 될 정도의 이렇게 지원금? 복지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다 누리고. 그지. 우리 얼마나 편해. 그냥 버튼 누르면 집에 이렇게 배달 다 오고. 이게 다 그때 우리나라가 지켜줬기 때문에 되는 건데. 사실 외국에 비해 너무 처우가 안 좋긴 해. 그래서 내가 보훈회관을 찾아갔었던 적이 있었어. 근데 가난보다 더 슬픈 게 한 가지 있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내가 밥을 못 먹고 내가 아파서 돈이 없고 이거보다 잊혀지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너무 아파. 눈물 날 소름 돋았어. 눈물 날 것 같아. 몸 바쳐서 그렇게 열심히 내 조국을 지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후대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고 느낀다고.
하셨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잊혀지는 것 자체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후대 사람들이 잊지 않는 거거든. 그지. 근데 나는 이게 진짜 아쉽더라고. 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 지금 이제 사실 6.25 전쟁이 어떻게 보면 50년도 더 넘은 그치, 일이잖아. 근데 그래서 참전용사 분들은 이제 다 고령이셔. 그래서 점점 사라지고 세상을 떠나고 계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이 국가보훈처에서 참전 유공자로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삶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명예 회복해주는 차원이고 다양한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삶이 윤택하고 나름대로 또 다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인식이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분들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보듬어 가면서 같이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종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간 학도병 동료들에게 보내는 말이야. 이 같은 동료들 너희들 그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나라를 재건해 놓고 좀 좋은 시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좋은 생활을 했었으면 좋은데 너무 일찍 가서 아쉽다. 저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서 옛날 얘기도 하면서 한번 그렇게나 바라봤지 이제 되겠네. 천국에 가서 다시 잘 만나자. 원주 MBC 라디오 특집 잊혀져가는 나의 19 6.25 전쟁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강혜진, 김하늘, 작가 유혜지, 기획 황민, 연출의 변정현이었습니다.